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또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들 네. 뭐 중에서 재건축이 사실 제일 이슈죠. 뭐 땅은 없고. 그럼요. 집 사실은. 지으려면 뭐 있는 걸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되니까. 집값이 고민되는 게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이지 사실은 뭐 전국 집값이 고민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늘릴 방법이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으니까. 2%가 한 1000번쯤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공급 무세라고 부르더군요. 네. 아무튼 그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그 재건축을 따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 외에는 뭐 별로 없으니까 빈 땅이. 네, 그게 이슈인데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다 이 채팅창에 계신 분들이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대체로는 재개발, 재건축 대상 아파트나 집들을 한 연한 채씩은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연나무채. 예. 네, 갖고 계시는 거 알아요, 여러분. 예.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하면 잠시 후에는 이제 시공사를 정하기 전에 각자들 이렇게 제안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제안이 오는 건지 맞습니다. 실제로 한번 알고 싶었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아, 요걸 입수했어요. 예, 케이스 하나 입수해서. 예, 한남동의 어떤 그 재개발 단지에 서로 경쟁이 붙은 두 건설회사의 제안서가 조합원들한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조합원이다 생각하고 내가 집이 한 10채 있다 생각하고 요거 한번 보시면 아, 입찰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건설사를 선정하게 되는구나. 요거 한번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장순환 어떤 기자님이 건지 취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집 한 10채 없으십니까? 마음 아프다. 저는 뭐 한 채도 없습니다. 예. 아무튼 네. 오늘 한남 4구역? 네. 거기죠? 예. 네, 이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세요. 예. 한남 4구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가 이제 서울 용산구 일대 이제 뉴타운으로 지어지는 곳인데 한남 4구역 같은 경우에는 면적만 16만 제곱미터고요. 2,300가구 정도의 대단지가 들어오는 공사입니다. 조합이 제시한 평당 공사비가 94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총 시공 건축비는 거의 1조 6천억 원에 가까운 진짜 대형 사업장이죠. 야, 저거 하나만, 저 단지 하나만도 1조 6천억짜리예요? 네, 여기 4구역인데 여기 하나만 거의 1조 6천억 원이 되고요. 지금 뭐 2구역, 3구역, 5구역은 다 시공사가 정해졌고 예. 이제 여기 다음 달 며칠이더라? 28일인가? 18일, 12일인가? 여기 예. 이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다음 달 18일이군요. 여기 네. 이제 그 앞두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4구역을 노리는 곳들이 지금 우리나라 건설업계에 맞서인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입니다. 지난 2007년에 단독주택 재건축 1호 사업인 동작구 정근마을 재건축에서 맞붙은 이후에 17년 만에 대결이 성사가 됐다고 해요. 아니, 최근에 삼성이 메인인데 삼성이 수주를 좀 안 했었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래서 이제 서로 맞붙을 그게 별로 없었고 게다가 이제 여기처럼 사업성이 좋은데 서로 이게 딱 이게 맞았던 데가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17년 만에 맞대결이 지금 성사가 된 거죠. 타이슨하고 어디죠? 누구? 권투 대결처럼. 홀리필드. 홀리필드처럼. 네, 예. 지금 두 회사 모두 수주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제 한남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서 사업성이 좋기도 하고 여기 3구역 있지 않습니까? 예. 요 3구역이 이미 지금 현대가 수주를 했어요. 그 현대 입장에서는 요 3구역과 4구역을 묶으면 한 8천 가구의 매머드 단지가 되거든요. 아, 요거 두 개 다 먹겠다는 게 현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남 뉴타운 여기 워낙 입지적으로 상징적이니까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거고. 놔줄 수가 없다. 삼성은. 네, 여기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되면 이제 그 옆에 성수동 재개발이 있고 그 강 건너 압구정 재건축이 시작되거든요. 예. 여기를 이제 먼저 선점하는 시공사가 그 앞으로 벌어질 재건축 수주전에도 뭐 좀 우위에 서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이기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합원이에요. 그럼 네. 뭘 둘 다 이제 너희는 뭘 제시했느냐 이걸 보겠죠. 뭘 봅니까? 일단 뭐 한남 4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기사도 엄청 많이 나오고 서로 다 자기들이 유리한 부분을 부각해서 뭐 자료도 많이 내고 예. 인터넷에서도 뭐 그런 비교표들이 막 떠돌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제가 조합에 한번 직접 물어봤어요. 조합원들이 지금 뭘 제일 궁금해 하시는지. 결국에 요약하면 돈,
그래. 공사 기간 가성비지 뭐. 그렇지. 돈은 적게 네. 그리고 결과물은 기분 좋게 훌륭하게. 그렇죠.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뭐 공사비, 공사기간, 사업비 대출, 뭐 이주비 대출, 뭐 이런 것들인데 예. 주로 돈 문제네요, 그죠? 네, 돈 문제. 이게 다 돈과 관련된 문제인데 예. 결국에 이제 가장 공신력 있는 거는 이제 시공사의 입찰 조건을 담은 문서인 이제 입찰 제안서를 보는 건데 예. 이게 거의 막 수백 페이지예요. 복잡하고 방대하고 그래서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 조합에서 시공 능력 평가 순위, 뭐 공사 금액, 사업비 대여 조건 이런 중요한 것들을 뭐 기준을 세워서 같은 잣대로 비교한 게 입찰 견적표, 입찰 견적서 비교표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입찰 견적서 비교표. 예,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딱 표로 돼 있네요. 조합이 만든 거네요. 네, 이건 조합이 만든 거고 조합이 집행부가 서로 비교할 수,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양사의 같은 조건으로 이제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비교하기 쉽게 해놓고 그다음에 양사 모두 이제 대표이사 도장을 찍었잖아요. 현대하고 삼성이 둘 다 찍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요 비교가 맞습니다. 뭐 그렇죠. 공식 문서이기도 하고 이게 일종의 법적 책임을 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서이고 실제로 이걸 만들 때 시공사들이 신경전을 엄청 벌인다고 해요. 예. 실제로 여기 조경순위가 원래 여기 2위, 1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걸 제출할 때는 서로 1위라고 제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깠는데 왜 1위가 2명이냐. 이게 말이 돼? 네. 그래서 뭐 서로 신경전을 벌여서 순위를 다시 바꾸기도 했고 뭐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하는데 여튼 여기다 어떤 문구를 넣을지 엄청 고심하고 또 예민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비교표를 좀 상세하게 비교해봐도 조합원들이 서로에게 이제 어떤 게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인지 비교해볼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중심으로 두 회사의 입찰 조건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견적서 비교표를 보고. 저건 회사 속에서 갖고. 네. 요 표는 다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디서 났어요? 요게 이제 정보몽땅이라고 이제 조합원들한테 이제 공개된 문서인데 이제 외부로도 많이 좀 공개가 돼요. 조합원이 하도 많으니까. 네, 조합원도 많고 하니까 외부로도 공개가 돼서 인터넷에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조합원들이 사실 뭐 여쭤봤을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사비 아니겠습니까? 공사비, 그렇죠. 공사비. 이 조합원 분담금과 직결된 문제니까 뭐 실제로 조합에서도 그런 분위기고 여기 비교표를 여기 공사비를 잠깐 보시면 여기 요 비교표로 보시면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원안이라는 것도 있고 대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건 뭐예요? 원안 설계라는 게 이제 조합이 원하는 사양대로 이제 설계했을 때 나오는 공사비인데 이제 대안 설계는 뭐 건설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제 설계를 좀 바꿔서 제안한 겁니다. 실제 원하는 공통 문제, 네. 대안은 자율 문제. 보통 이제 대안 설계를 기준으로 이제 시공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 총 공사비 대안 총 공사비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요거 좀 보기 쉽게 바꿔봤어요. 요렇게 요걸로 보시죠, 뭐. 네. 일단 이 공사비 부분을 좀 보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1조 5,600억 원 정도의 공사비를 제시했습니다. 평당으로 치면 938만 원이죠. 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1조 4,855억 원. 평당 880만 원대를 제시했는데요. 네. 현대가 싸네요. 현대가 좀 한 845억 원 정도 낮게 제시했습니다. 예. 한남 4구역 같은 경우에 조합원 수가 한 1,1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이거 800억 원을 1,100으로 좀 나눠보면 단순하게는 1인당 한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근에 뭐 공사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강남권에서는 평당 900만 원 정도 뭐 부르고 한남 4구역, 5구역에서도 900만 원을 넘기긴 했는데 뭐 그래도 현대가 800만 원 정도를 써낸 거가 가격으로 좀 승부를 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왜 쌉니까? 좀 후진 걸 썼나요? 현대 측의 설명은 최대한 싸게 만들겠다. 뭐 내역 입찰, 그러니까 내역과 단가를 적어내는 입찰이라서 자재를 안 좋은 거 쓰는 거나 이런 거는 빼거나 그런 거 말이 안 되고 뭐 마진을 적게 먹는 구조 자기네들 그렇게 하여튼 우리는 최대한 가격으로 승부하겠다. 네. 저거는 설계가 달라요? 아니면 같은 설계에 대한 가격입니까? 설계가 조금 다릅니다. 각자의 지금 특성이 반영돼 있는 설계죠. 우리는 이렇게 짓겠다. 네. 현대는 우리는 이렇게 짓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얼마다. 다르다. 네. 다만 원하는 가구수나 평수나 이건 비슷한데. 네. 그림 일단 조감도가 나와서 그림을 좀 보여드릴까요? 이해하기 좀 쉽게. 그림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네. 요게 이제 삼성 거고. 네, 레미안 글로우힐즈 한남 삼성 겁니다. 뭐 조금 더 보면 여기 주동 네 군데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게 돌돌 감겨 있죠.
저게 4구역이에요? 예, 요게 4구역이고 이제 야, 삼성의 남산이랑 가까우니까 높이는 안 올렸군요. 그렇습니다. 높이는 딱 제한이 있을 거야. 이게 뭐 여기 주동 4개 나선형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듯한 이제 모양을 줘서 일종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이런 게 이제 삼성의 야심이고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제로 요렇게 짓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채가 아파트 한 채예요, 저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거는 현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DH 한강. 이거 위에가 뭐가 다르네. 한강의 어떤 곡선미, 남산의 곡선미를 살린 그런 것들이고요. 이게 뭐 건축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자하 하디드라는 이제 건설사와 협업한 건축 설계사와 협업한 작품이라고 해요. 둘 다 디자인은 좋네요. 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베란다라 그러나 테라스라 그러나요?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양측이 서로 다른 설계를 제시한 거죠. 이런 식으로. 야, 저기 나오면 야. 나 부럽고 일단 부럽고. 지금 저 재건축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저기만 저렇게 좋게 지어주냐? 나 지금 갑자기 저거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이런 생각 나쁜 생각이지만. 근데 아까 전에 그 삼성 거 디자인 보여주던 삼성이 지금 좀 비싸잖아요. 네. 삼성도 어쨌든 좀 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이제 제시한 금액이 현대보다 한 800억 원 이상 높긴 한데 이거 뭐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한 300억 원 정도를 자기네들이 이제 감내하겠다는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견적을 업 안 하겠다. 물가가 올라도. 그렇죠. 지금부터 착공 때까지. 네. 오른 거에 대해서 300억 원 정도는 300억까지는 우리가 떠안고 그렇습니다. 더 오르면 뭐 청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분양 그러니까 일반 분양 면적이 좀 넓기 때문에 좀 넓게 뽑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분양을 해서 팔면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다. 한 300억 원 정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다가 그 일반 분양 물량을 조금 더 많이 뽑아서 그러니까 땅은 둘 다 똑같은데 똑같은 땅을 지금 아파트로 올리는 건데 삼성은 그 분양하는 호수를 많이 좀 더 늘리겠다. 뭐 분양하는 호수를 좀 늘려서 그렇게 일반 판매를 하면 분양 수익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그 공사비를 벌충하겠다 뭐 이런 설명을 하시는데 또 그 뭐 반박 주장도 있어요. 뭐 현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은 삼성이 많을지 몰라도 상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현대가 많고 현대 같은 경우 층고가 한 10cm 정도 더 높거든요. 삼성보다. 현대 설계에 의하면 뭐가 아파트 내부가요? 내부가요. 층고 높은 데가 어디예요? 현대요. 층고가 높은 데가 현대. 현대는 모든 가구에 대한 층고를 한 10cm 정도 높게 됐습니다. 나라면 현대. 나 모르겠다. 몰라. 우리 집이 층고가 낮아요? 우리 집이 2007년인가 2008년에 입주한 아파트예요. 근데 나 진짜 딱 그것만 마음에 안 들어 진짜. 그것만 자꾸 보니까 그렇지. 까치발 이렇게 약간 뜨면 괜찮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인테리어를 해도 솔직히 좀 그래. 진짜 층고 좀 높았으면 좋겠어. 그거는 좋아하는 분과 싫어하는 분이 딱 갈릴 것 같네요. 층고 높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층고 높은 건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으나 어쨌든 뭐 다른 걸 좀 더 뭐 럭셔리하게 짓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튼 10cm. 모르겠다. 뭐 그건 그렇고 이제 공사 기간도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사 기간은 삼성물산이 57개월, 현대건설이 49개월입니다. 이건 철거 기간을 포함한 겁니다.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 철거 즉시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 중단 없이 본공사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책임 준공 약속을 했고요. 이건 법적 책임을 지고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거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약속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뭐 매일 계약금의 0.1%를 지급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0.1%? 그러니까 공사 기간은 서로 약속한 건 삼성물산보다 현대건설이 낮은데 짧은데 현대건설은 요거 못 지키면 내가 이 빚 다 떠안겠습니다. 그거예요? 책임 준공 약속? 빚 떠안겠다기보다는 이 약속한 기간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한 거죠. 그게 빚 떠안다는 그게 책임 준공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준공이라는 게 만약 못하면 이라고 하는 게 항상 붙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선서 이거니까 큰 의미는 없고.
우리 그런 거 배웠는데 못하면 이제 뭐 지체상금을 물거나 뭐 계약서에 어떤 무언가를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겠죠. 그 동안에 계약들 보면 책임 준공 안 하면 빚 떠안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번 케이스에도 그런 채무 인수 조건이 있는지는 제가 취재를 못했습니다. 그건 확실하지 않다. 오케이. 그 삼성은 57개월에 조금 여유가 있는데 하루라 뭐 늦으면 얼마를 낸다고요? 하루에 이제 늦으면 총 계약금의 0.1%니까 여기가 한 1조 5,600억짜리 사업장이니까 하루 늦으면 한 15억 정도? 매일 15억씩 내가 늦으면 그거 되겠다. 그런데 신기하다.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 기간은 똑같을 것 같은데. 어떤 건설사는 6개월에 철거, 어떤 건설사는 9개월에 철거네요. 그럼 왜 차이가 나요? 공사 기간 같은 경우에도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여기가 기본적으로 언덕이 많잖아요. 그래서 설계도 다르니까 양쪽의 설계도 다르니까 공사 기간도 차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철거 기간은 철거는 그냥 똑같이 철거하는 거 아닌가? 잘 철거하겠다 뭐 이런 거. 꼼꼼 철거 뭐 이런 거. 아니 뭐 현대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3구역에서 철거를 하고 있으니까 뭐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것도 조금 차이가 난다. 네, 그렇습니다. 철거. 그다음에 이제 왜 물가 때문에 사실 많이 이제 서로 싸우고 중간에 그랬었잖아요. 시공비 올려달라고 할까 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요즘 예민해요. 예민한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사 기간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이 이제 입찰을 하고 수년 뒤에 착공을 하니까 시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참 중요한 건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지수 조정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비교표를 썼는데 이게 국가 계약법 시행 규칙에 따른 뭐 지수 조정률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거기 산출 내역에 들어가는 항목도 좀 있고 정부가 인가하는 노임의 평균, 그다음에 한은이 조사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만드는 지수가 있거든요. 삼성은 요 지수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공사비를 이제 조정한다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제 314억 원까지는 이제 본인들이 떠안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실제로 계약을 하고 실제 착공을 하잖아요. 요 기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물가가 오를 수가 있으니. 물가가 오르면 이제 어떤 식으로 물가가 오른 거를 반영할 건지를 이제 약속을 하는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국가 계약에 관한 지수의 움직임만큼 물가를 올리되 그 314억 원까지는 자기네들이 떠안겠다는 부담하겠다. 그 약속했고 약속한 거고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건설 공사비 지수, 아까 삼성이 한 국가 계약에 관한 지수 중에 이제 낮은 거. 그러면 그게 현대 조건이 더 좋은 거네요. 뭐 셋 중에 어떤 게 다 낮을지 모르죠. 근데 그러나 하여튼 셋 중에 제일 낮은 거로. 그렇죠. 거의 같은 조건이네 삼성하고. 그렇지. 현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거를 개런티한 거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오름폭 중에 300억 원 정도를 자기네들이 부담했다. 셋 중에 하나를 찍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오른 것 중에 300억 정도는 우리가 그냥 감내할 거야. 국가 계약에 관한 지수 그걸 반영하되 그 300억 원은 자기네들이 없는 셈 치겠다. 받아하겠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삼성이면 그냥 그 조건보다는 공사비를 좀 낮춰 그 돈을 여기다 공사비에 넣으면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공사비 마진을 줄이든 아니면 공사비를 뭐 여기다 좀 손해 보든 해서 그렇게 하면 비교하기 깔끔한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여기는 공사비가 조금 높지만 여기는 물가 상승해서 300억 원까지는 감당한다고 하니 근데 또 물가가 많이 안 오르면 300억 원까지도 감당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200억 원어치만 오르면 200억 원만 감당한다는 뜻이니까 400억이 오르면 300억은 우리가 감당하고 한 100억 정도는 조합이 좀 더 쓰세요. 이겠으나 물론 여기도 400억이 오르면 여기는 400억을 다 조합한테 부담시키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복잡한 걸로 하죠. 어차피 돈인데.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딱 보이는 거는 하는 게 유리한 전략일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거는 공사가 착공이 늦어졌을 때 물가 상승률 반영하는 거고 그럼 공사가 딱 시작했어요. 그래도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거는 두 회사 다 이제 실제로 착공한 이후에 물가 상승은 반영하지 않겠다고 이제 둘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건 반영 안 하고. 그리고 그거는 그게 원칙이죠. 거긴 계약 딱 정확히 그럼 계약하고 난 다음에는 물가 상승률을 그럼 조합원이 부담하라고 하면 하도 그거 가지고 많이 싸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원칙이긴 원칙인데 원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으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사업비 대출 대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도 좀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할 때 이제 공사비 말고 들어가는 돈이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설계비,
국공유지 보상비, 뭐 각종 부담금, 사업비 대여금 이자 뭐 이런 것들을 조합 운영비,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커피값, 건설비 말고도 들어가는 게 많아. 그런 게 많이 들어가요. 견적서 비교표 만드는 용역 이런 거 다 밖에 해줘야지 누가 만들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조합은 돈이 없으니까 시공사의 보증을 받아갖고 이제 금융기관에서 빌리는데 그 사업 기간이 길잖아요. 뭐 5년, 6년, 7년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빌린 돈의 이자 얼마나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업성이 좀 달라지.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금액이 크니까 이 사업비 대여 금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표를 잠깐 보시면 삼성과 현대건설이 좀 더 복잡하게 해놨어요. 참. 이렇게 이제 해놔서 제가 조금 이걸 보기 쉽게 이렇게 바꿔봤는데 이제 크게 보면 사업비가 입찰 보증금이라는 게 있고요, 필수 사업비라는 게 있고 추가 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필수 사업비, 추가 사업비가 금액이 크네요. 그렇죠. 입찰 보증금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삼성이 이제 매우 싼 금리로 CD 91일물 마이너스 0.5%포인트 이렇게 했으니까. 입찰 보증금은 뭐 할 때 쓰는 돈입니까? 입찰할 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뭐 삼성이랑 현대랑 입찰할 거 아닙니까? 네. 조합에. 그때 이제 우리 정말 진성 입찰이야 하고 보증금을 이제 내고 그걸 이제 조합은 사업비로 활용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빌려주는 셈이니까. 보증금도 다 빌려주는구나. 입찰 보증금인데 왜? 건설사가 그러니까 빌려오는 것도 금리를 저렇게 해줘요 원래? 그건 내가 그렇죠. 빌려오는 금리도 제가 얼마로 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이런 것까지 제한하는 거예요? 원래? 네, 그렇죠. 원래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조합이 필요한 돈을 사실은 조합이 구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조합장님이나 조합원들이 알아서 구해 와야지. 그렇죠. 러시앤 캐시에서 구해 오든 뭐 자기네들이 어떻게 칩실반 하든. 근데 그럴 때 저희 현대건설입니다. 저희 삼성물산입니다. 돈 한 2조 원 구하시려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저희가 좀 해드릴까요? 물론 공짜로는 못 해드리고 우리도 뭐 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구하면 싸요. 저희가 뭐 보증도 서주고 감사합니다. 뭐 삼성입니다. 현대입니다. 이러면 저 친구들 사람이 됐네. 그런 거구나. 그런 셈이 그런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는 이 정도 금액으로 돈을 빌려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뭐 그 업계 최저, 그 동네 최저 뭐 이런 식의 약속을 많이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네. 근데 이번에는 그나마 이제 숫자를 좀 박아서 그것도 좀 낮은 숫자를 박았기 때문에 좀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를 듣는데요. 여기 잠깐 그 표를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비교표를 만들어 왔는데 그 필수 사업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뭐 설계비라든지 국공유지 보상비, 관리비 이런 것들인데 이게 규모가 1조 원 정도고요. 추가 사업비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이주비 대출이 포함되는 항목이에요. 그거 크겠네. 네,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CD 플러스 0.78, 지금 CD 91일물이 한 3.3% 정도 됩니다, 금리가. 거기에 0.78 정도를 붙이니까 한 4.1 뭐 이 정도로 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고요.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필수 사업비까지만 CD 플러스 0.1, 이거 CD 플러스 0.1 상당히 파격적인 금리죠. 그러네요. 3.4%니까 되게 낮은 금리로 빌린 거고, 여기 추가 사업비 2조 원에 관해서는 이제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입찰을 붙여서 최저금리로 경쟁 입찰을 시키겠다. 거기서 나오는 금리로 이제 조합원들에게 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요거 진짜 애매하다. 요거. 네. 둘 다 약간 애매하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를 박았다는 데 의의가 있고,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필수 사업비 1조 원까지는 매우 낮은 경쟁력 있는 금리를 빌려주고, 추가 사업비는 이제 최저 금리로 경쟁 입찰을 붙이겠다.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금리가 좀 정해지는데 현대 쪽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제 추가 이주비 대출은 이제 법상 시중은행에서 받는 금리보다 낮게 제한할 수가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요 CD 플러스 0.1을 제시하지는 못했고 나중에 가장 낮은 금리로 이제 제공하겠다 뭐 이런 거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도 어떻게 제안했어요? 삼성은 이제 시중은행들한테 이제 한 7군데에다 이제 경쟁 입찰을 붙였더니 은행에서 CD 플러스 0.78 정도의 조달해 주겠다라고 해서 요 금리를 제공했다는데 여기 그 전에 여기 아까 보여드린 입찰 견적서 비교표에 보면 맨 뒤쪽에 보면 잠깐 보여드리고 갈게요.
와, 이렇게 보면 여기 복잡해요. 여기 기타 조건이라고 이렇게 주석들이 붙어 있어요. 야, 저런 거에 중요한 게 많지. 근데 그 아까 거기에 보면 그 사업비를 CD 플러스 0.78에 빌려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석이 하나 붙어 있는 게 뭐냐면은 전체 사업비 금리는 현 시점에 당사가 조달하여 대여하는 기준으로 향후 직접 대여, 당사 지급 보증 대출 등 조합과 당사의 상호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요런 이제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전체 사업비 금리는 현 시점에 당사가 조달하여 대여하는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은행에 알아보니 저금리까지는 준다 하니 우리한테 빌려준다 하니 우린 중간에 마진 하나도 안 띄고 그대로 조합원들한테 요금리만 받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손해까지 볼 수는 없고. 아니, 그런데 뒤에 유리한 방 다시 협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요거는 우리가 들은 얘기인데 혹시 나중에 상황이 변하면 혹시 변할지도 몰라. 근데 요거보다는 금리가 싸지면 싸지지 비싸지는 않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건? 뭐 그렇게 이제 삼성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라면 좀 더 명확하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문구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정확하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조합원들도 이게 개런티 된 건지 확인은 해볼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 말은 CD 플러스 0.78인데 나중에 가서 또 은행이 또 아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또 달라졌어요. CD 플러스 0.9 내세요. 할 수도 있으면 그러네. 문구상으로는 할 수는 있는 거야.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다는 건데 다른 방법이 더 좋은 게 없으면 0.78까지는 해주는 건가?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삼성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거가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알겠어. 어차피 양쪽이 양쪽이 다 은행이 아니니까 양쪽 건설 회사도 어디서 은행에서 돈 구해다가 이제 빌려주는 걸 테니 중간에 본인들이 보증 서고 조건은 결국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저게 어느 정도 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비교하기가 좀 힘든 게 필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현대건설 유리하잖아요. CD 플러스 0.1이니까 거의 0.68 정도 퍼센트 포인트 유리하고. 차이가 나니까 필수 사업비는 유리하고 추가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CD 플러스 0.78% 포인트를 이제 제시를 한 거고 현대건설은 나중에 금리가 정해지잖아요. 근데 제가 여쭙는 건 저렇게 돈을 그래서 1년을 쓰는 거예요? 2년을 쓰는 거예요?에 따라서 지금 약 0.6% 포인트를 1조 원에서 금리 차이가 나면 저것만 해도 한 60억 되는데 그죠? 그렇죠. 1조 원에 0.6% 포인트니까. 근데 그걸 10년 쓰면 600억이니까. 대충 몇 년 정도 쓰는 걸로 우리가 감안하고 보통 한 5, 6년 정도 이 사업비를 빌리는데 그 사업비가 이제 뭐 여기 이제 총액이 1조 필수 사업비 같은 경우에 총액이 1조지만 그게 이제 평잔 개념으로 1조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막 들락날락 한다고 해요. 마이너스 통장처럼 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평잔이 한 뭐 5천억이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이자는 조금 더 낮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사업비가 평잔으로 한 5천억 정도 나간다. 들락날락해도. 근데 0.6% 포인트면 한 30억 정도. 그렇습니다. 이번 전체 사업에서 1년이면 30억. 5, 6년 정도 든다 그러면 뭐 200억 정도는 되는 거죠. 저것도 저기서 한 200억 차이 나네요. 그렇죠. 저것도 크네요. 생각보다 그럼 나머지 그 5조 원짜리의 금리 차가 얼마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겠네. 그 밑에 이제 추가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조 원은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됐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 금리가 아직 미정인데 만약에 정리해지면 그때 또 비교해 보면 그 차이도 좀 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필수 사업비는 말씀하신 대로 조합장님 커피 마시는 그런 돈류고 나머지 저는 이주비 대출 나가는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추가 사업비 이주비 대출입니다. 그러면 건설하는 동안은 바깥에 있어야 되고 그 대출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3조요? 2조 정도 된다. 그럼 2조는 건 통으로 한 4년 쓰는 걸 텐데.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네. 되게 어렵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던 건데 이 우회도로라는 게 좀 이슈가 있어요. 그건 좀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여기가 사구역입니다. 근데 여기가 집안이 지금 낮아요.
지금 집안이 한 14m 정도 되는데 요걸 18m, 그러니까 4m 정도 올려야 돼요. 여기 사거리를. 그러면 이제 여기 사거리를 공사하려면 사거리 길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저 도로에서 쭉 위에 이렇게 오르면 언덕배기로 돼 있는 거죠? 네, 요게 장문로고 요게 보강로인데 여기 언덕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공사하는 동안에 여기 우회도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공사에 이제 사구역 안쪽으로 우회도로를 만들면 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회도로를 어떻게 만드느냐도 사실 이 사구역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한 관심사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선행 도시계획도로라는 거를 우회도로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아까 그 비교표에 선행 도시계획도로. 그게 뭐예요? 저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삼성에. 도시계획도로가 뭐냐, 선행. 그랬더니 이제 뭐 상구역 선행 계획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뭐 사구역 임시 우회도로 공사 및 활용 시기에 맞는 우회도로 공사 이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대체 그게 뭐냐? 그리고 여러 번 노출할 수 없다. 여러 번 여쭤봤는데도 무슨 말인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그 뒤에 이제 기타 아까 말씀 보여주신 기타 조건에 보니까 그 선행도로 사용 불가할 때는 우회도로 관련 공사는 30억 원까지만 삼성이 부담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도로는 우회도로는 만들어 줄게. 만들었는데 30억 원까지 비용이 30억 원 넘어가면 이제 그거는 네가 내고 조합이 30억 원까지는 삼성이 낼게. 네, 그런 저거는 공사비와 별도예요? 30억 원까지는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30억 원 넘어가는 건 공사비에서 이제 더 추가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만들지가 계획이 나와야 어떻게 되잖아요. 만들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삼성에서 이제 설명을 그러니까, 충분히 안 해주셔서. 근데 저거는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우회도로 공사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30억 원은 우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실제로 나쁜 생각하면 실제로 우회도로 공사비가 100억이 들었는데 야 130억 들었다고 해라고 한 다음에 저희가 30억은 부담하겠다고 했으니까 100억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한 200억 들었다고 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삼성이 좀 조합원들은 참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렇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 있냐면은 아이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쪽에서 하든 표현은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다.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임시 여기 표 잠깐만 보여주시면. 임시 우회도로 공사 비용 포함, 지방고 상향에 대한 성토 비용 포함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복잡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이라든지 현대 모두 철거 완료 후 연개월 그냥 즉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이제 쓰는데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약속은 했어요. 둘 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현대만이 가능한 우회도로 솔루션 뭐 이런 걸 언급해서 뭐 자기만의 이제 우회도로 솔루션이 있다는데 이 근처에 있는 인근의 공사 현장이 현대건설 공사 현장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얘기 잘해서 근데 이면도로는 어차피 쓰는 건 공사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려고 쓰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 기간 동안 그 동네 주민들 글로 다니시라고 하는 이면도로예요? 우회도로 버스도 다니고 해야 되니까 동네 주민들이 다녀야 됩니다. 그거를 공사 주체가 비용을 대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조합이 그렇겠죠. 그럼 현대는 저 돈을 누가 내요? 현대는 현대가 지금 책임지겠다는 거고요. 우회도로에 대한 여기 표현해 보시면 현대만이 가능한 우회도로 솔루션이라고 했어요. 자기네들은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 3구역에 도로를 미리 이용하겠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여기가 지금 3구역을 현대가 지금 수주를 했고 여기 계획도로가 원래 있는데 현대가 이제 그 전에 여기 계획도로를 4구역 여기 계획도로라는 게 뭡니까? 원래 이제 나중에 도로로 쓰기로 만든 계획된 도로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아파트 다 짓고 나면 저렇게 주황색 도로가 생기는 건데 지금은 없는데 그걸 미리 좀 공사할 때 미리 만들어 놓고 쓰겠다는 거죠. 미리 만들어 놓으면 쓰겠다는 게 누가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3구역 안에 이런 도로가 있으면 주황색 도로가 있으면 여기 공사장이 이제 현대가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4구역하고 같이 공사를 하게 되면 4구역에서 이제 우회도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요렇게라는 게 어떻게입니까? 이렇게 요 노란 표시 여기 주황색 도로를
따라서 쓰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현대 측의 주장이에요. 4구역 공사할 때도? 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4구역인가요? 현대가 지금 현대가 3구역이고 이제 네. 4구역 하는 게 지금 입지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예. 이제 4구역 공사할 때 여기 가운데 여기 사거리를 못 쓰잖아요. 네. 못 쓰는 대신 요렇게 그 주황색으로 우회도로를 내서 다니게 하게끔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이제 현대의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만약 저기를 못 다니면 만약에 못 다니더라도 네. 저 길을 못 쓰더라도 현대는 임시 우회도로를 자기네들 비용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 지금 저 파란색 블루 사거리는 원래 지금 존재하는 도로고 주민들이 다 쓰는데 그렇습니다. 저 공사가 들어가면 저 거기에 공사 현장에 차도 다니고 막 자재도 쌓여 있고 하니까 저 도로를 못 쓰니 네. 못 쓰는데 도로는 반드시 저 동네 주민들은 그럼 바깥도 강변북로를 어떻게 나가냐라고 하면 네. 이 공사 주체가 네. 어떤 식으로든지 우회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초록색 도로를 그럼 내볼까라고 하는 게 원래 조합의 계획이었죠.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공사 현장을 다 이렇게 관통하지 않습니까? 이 공사가 좀 번거롭겠죠. 지연되거나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회도로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공사에 지장을 안 주고 만들어서 활용하느냐가 이 4구역의 이제 숙제였는데 네. 현대는 이제 자기네들이 3구역하고 3구역 공사를 하고 있으니 3구역 공사 소장님한테 잘 얘기해서 그렇죠. 주황색 도로를 우리 그냥 뭐 미리 좀 만들어 주세요. 어차피 공사 끝나고 만드실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근데 그것도 3구역 조합원들의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까 아직 명확하게 소장은 우리가 고용한 분인데 왜 니들이 와서 근데 이게 이제 뭘 해주란 말을 하냐. 4구역이 다른 건설사가 이제 수주를 하면 3구역에 이 도로를 쓰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공사한 현장에서 다른 건설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경우는 거의 전례가 없고 여기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현대가 책임져야 되거나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열기가 어렵잖아요. 저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근데 현대가 만약에 3구역, 4구역을 다 이제 수주를 하면 현대는 이제 우리가 자기 책임으로 여기를 열어놓고 길을 만들어놓고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 어쨌건 약속한 공기와 품질의 아파트를 지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 솔루션은 현대만 가능하다. 그래서 현대만의 솔루션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네. 저 우회도로도 일단 공사 주체가 네. 만들긴 만들어야 되고 비용이 들 텐데 그렇죠. 저 비용은 삼성이 내든 현대가 내든 공사하는 업체가 내서 공사하는 거 아닌가요?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우회도로 비용이 만약에 선행도로 계획이 안 돼서 우회도로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면 어딘가에 그 우회도로 비용의 30억까지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더 들면 여러분들이 따로 추가 청구를 할 테니 내셔야 됩니다. 뭐 그런 거고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우회도로 비용을 어쨌든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 주황색 도로를 쓸 수 있으면 좋고 네. 안 쓰게 되면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삼성처럼 만들든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비용이 얼마가 들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조합원 여러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가 현대의 솔루션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나는 삼성도 이게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삼성도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공사비가 당연히 더 들겠죠. 더 들어도 그냥 그러면 차라리 대충 얼마쯤 들 것 같아. 우리 생각에 이거 요 정도 금 들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공사비에다 알아서 넣고 이 우회도로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설득이 좋고 깔끔할 텐데 30억까지는 저희가 내고 그것도 좀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싶은데 물론 계산 정확하게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아니면 저거는 뭐 삼성 입장에서 35 이상은 안 듭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좀 명확하게 설명해 저도 도로공사비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30억까지는 안 든다면 그러면 해봐야 30억밖에 안 드는데 그러면 그냥 30억까지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주민들은 괜히 40억이 들면 10억 달라고 한다는 거고 50억. 얼마 들었는지는 건설회사만 아는 건데 이거 이렇게 도장 찍었다가 나중에 200억 들었습니다 하면 우리가 내야지 뭐 다른 방법이 있냐? 뭐 이런 조건이 있어라고 불안해하실 테니 네. 이른바 그 에스티메이트 우리말로는 겐또를 잘 하는 건설사가 알아서 그 비용을 대충 얹히고 요 도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는 게
심플할 것 같긴 심플하고 심플할 것 같아요. 주민 설득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1조 몇천억짜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30억이 신경 쓰잖아요. 이거 30억이 그러니까. 문제야 지금. 그 의도 정확한 그 속내는 잘 모르겠는데 그 잠깐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 요거 요렇게 돼 있어요. 선행 그 도시계획도로를 활용하는 기준으로 인허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 선행도로를 쓰지 못하게 되면 우회도로 관련 공사는 30억 한도 내에 당사가 부담하는 기준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말이 방금 설명 우리가 들은 건데. 네. 뭐 알겠습니다. 그래, 삼성도 나름 뭔가 보관이 있겠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거는 이과생이 만든 것 같아요. 삼성물산의 저건 저게 맞아. 저게 진실이겠지. 저희가 마진에서 뺄 수 있는 건 한 30억 정도는 뺄 수 있을 것 같으니 혹시 우회도로 관련해서 이슈가 있더라도 30억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진짜 그냥 정말 속마음인 건데 저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문과적 사고방식으로. 그렇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럼 우리가 돈을 얼마나 더 낼 수 있다는 거야가 지금 저 얘기 들어서는 추정이 안 되잖아요. 괜히 불안한 거잖아요. 지금 현대건설은 자기의 노하우가 있던 없던 간에 그냥 우리가 부담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누가 잘 지을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속 편해요. 그러니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러시지? 네, 그다음에 여기 임시 우회도로 공사 비용은 공사비에 공사 비용 포함됐다. 뭐 이렇게 이제 삼성 같은 경우, 현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이렇게 내가 삼성이라면 나도 우리도 포함됐어요.라고 한 다음에 얼마 정도 더 들 것 같은지를 잘 에스티메이트해서 차라리 그걸 총 공사비에다 그냥 얹어 놓으면 뭐 될 텐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그거 조합원들이 알아서 잘 결정하시겠지. 나는 근데 둘 다 잘 안 됐으면 좋겠어. 너무 집이 좋아지면 마음에 안 들어. 나도 지금 계속 싸우다가 좀 늦어져라. 한남도 우리 집에서 가까운데 진짜 늦어져라 이런 생각이 드네. 네, 뭐 지금 이렇게 봤듯이 뭐 이게 사실 여기 비교하는 표가 아주 중요한 사항만 비교해봤는데 이거 말고도 뭐 비교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남 4구역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23일 날 합동 설명회를 시작하고 내년 1월 18일 날 시공사 입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3, 4주 정도 막 양측이 엄청나게 수주 경쟁을 펼칠 것 같아요.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양측이 주장과 의견과 사실이 뒤섞여서 저거 아니에요. 저쪽 막 그러겠지. 뭔 말이 참 사실이 뭔지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시공사에서 뭐 총 공사비가 얼마 든다고요? 1조 5,600, 7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마진이 많지는 않나 보다. 둘 다. 네. 그렇겠죠. 1조 받아서 공사하는데 보통 한 10% 남으면 1,500억 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30억을 누가 내냐 가지고 안 싸울 것 같은데. 요즘은 10%도 안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요즘에는 진짜 한 3, 4% 될까요? 그러니까 많이 남으면 이런 거 가지고 치사하게 그럼요. 30억 가지면 되고 31억부터는 네가 내고 이런 얘기는 잘 안 할 것 같은데. 굉장히 마진이 박하긴 박할 거예요. 하는 거 보니 좀 많지는 않. 그러니까 둘이 박 터지게 경쟁하는 거지.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서로 막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막 이런 얘기 하실 텐데 결국에는 이제 두 회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작성한 비교표라든지 뭐 나중에 이제 제안서가 배포될 텐데 그런데 나오는 내용들 그 사실 그 도장 찍힌 게 사실이지 말로 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뭐 바꿀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뭐 그 중에서도 뭐 기타 조건 같은 것도 꼼꼼히 좀 읽어보시고 뭐 또 조합에서도 이 조합원들의 궁금한 거를 바탕으로 좀 뭐 추가 지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비교해 보시고 이제 자기한테 맞는 그런 시공사를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긴 해요. 자, 공사 잘 되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잘 되셔서 여유 있는 분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이사를 가야 그분들이 살던 좋은 집을 또 그 다음 계층이 살고 하면서 너도 나도 다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저희가 부러워서 장난줄 쳤습니다. 잘 되시길 바라겠어요. 장성환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